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파문에 대해 피해 여성층의 조카가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12.8 재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성군수에 도전하는 후보가 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2대8의 분담 비율로 학교 급식을 지원키로 했지만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경남도 내의 반응들, 이만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와는 달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박 교육감은 15일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한교과서 공동집필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한편 13일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경남 도민 모임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경남 도민 모임은 역사 교과서 획일화 저지를 위해 경남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들은 14일부터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촛불 시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각으로 다 모아서 편찬을 국정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덮여지고 잘못된 역사는 다시 되돌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지역 대학생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원대학교 사학과 학생회는 교내 곳곳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문과 대자보를 붙이고 유인문을 나눠주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역사학과나 역사교육학과 학생들이 서로 이제 연대해서 이런 국정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저희 창원대학교와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학생들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렇게 경남에서도 찬성과 반대, 각각의 다른 의견이 나오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고성군이 떠들썩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 의장이 성추행과 성희롱 파문에 연루되면서 고성 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과는 현재 합의를 본 상태라고 피해자 측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이 성추행 및 성희롱 파문으로 고성정가가 어수선한 가운데 피해자의 조카인 전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 증세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섭취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조카는 얽혀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딴 데를 보면서
이제 장난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고모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고모가 그날 저녁에 그 그러니까 다방 주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는 접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나 아니면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본인 입에서 고모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성군 모 언론사의 한 기자와 피해자 간의 작필 각서에 대한 부당성도 주장했습니다. 기자가 작성케 한 자필 각서는 그 기자의 강요로 인해 작성이 되었고 기사 내용은 피해자의 얘기가 아닌 주요 단어만 엮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는 더 이상 이번 사건이 언론화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이고 이 상황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누가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발했는 사람의 그분을 직접 좀 뵙고 싶어요. 저는 왜 고발을 했는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이 그거를 왜 문제화시켜가 화두화시켜가지고 기자한테까지 연락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좀 속한 말 오지랖을 떨고 있는지 제가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녹취 파일이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 공개해서 저 사람은 의장직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고문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측의 입장을 이같이 밝힌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들 역시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연루되어 있는 최을석 고성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12일 고성군 동해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 구수도 없는 이 자리에 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고성군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 어떤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우리 국민은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성군 의회 의장직을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과 함께 오늘 촛불 집회를 하게 됩니다. 고성농민회와 고성희망연대를 주축으로 고성군민들이 불났습니다. 이들은 동해광장에서 최 의장의 성추문을 비난하며 국민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은 타들어가는 촛불에 이들의 염원을 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또 이들은 앞으로도 최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매주 월요일 저녁 그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 집회를 계속해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 의장과 피해 여성 둘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이제는 고성군 전역이 떠들썩한 가운데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9일 고성군수 재선거에 도전하는 최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선거 판세를 관망하던 김인태 공화당 후보와 김홍식 군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군수직을 향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2주일 앞둔 가운데 군수직에 도전하는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는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 공화당 김인태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홍식 고성군의회 의원, 이상근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희 전 경남도의원, 정호영 전 고성군의원입니다. 특히 김인태 후보와 김홍식 후보의 뒤늦은 참여로 재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성군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합류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선거로 잠시 주춤했지만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 잘 다져진 고성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들은 단일화 또는 승부수를 띄울 만한 이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명의 후보들은 14일 예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15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들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분담 비율 2대 8의 분담 비율로 내년 급식비 중 305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18개 시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6,451명을 제외한 21만 8,638명을 지원 대상으로 필요금액 976억 원 중 31.3%인 30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더 이상 경남도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고 14일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경남형 교육급식 비상대책기구 설치와 교육주체 100만인 청원 서명운동, 여야 대표 면담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도와 시군의 지원이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 관광타워 추진위원회가 마산 하포구에 건립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 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광타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타워 추진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컨설팅 비즈니스 그룹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마산 해양신도시 내 관광타워와 케이블카, 콘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2조 원 규모의 사업에 현재까지 1조 5천억 원 투자 의향을 받았다며 시가 부지를 매각한다면 마산 해양신도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가짜 법인 100여 개를 개설하고 대포 통장 2,300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41살 신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해 노숙자들의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각각 최대 30개의 대포 통장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포 통장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국내외 전화 금융사기 조직 등에 개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에 판매해 1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이 추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에 유령 법인 폐업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14일 창신대학교에서 윤한홍 부지사와 18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8개 시군 자율방재단 기수 입장을 시작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상 상영과 연합회원 위촉장 수여, 기념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합회 발대식은 재난 대비와 극복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어려움에 빠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봉사자로 재난안전 경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마산 어시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6일 국악명장 김영임의 어시장 효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산물 시식 행사와 수산물 현장 경매, 어민 상인 등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등 어시장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용왕님께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민들이 안녕하길 빌던 남해안 별신국과 마산포 성신제 등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행사도 열리면서 마산 어시장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명품 전통시장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창원 시립 마산음악관 야외 무대에서 13일 가을 저녁 야외음악회가 열려 참석한 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2015년 가을 저녁 야외음악회는 더 앙상블 뮤즈의 캐논 아디오스 노니노를 시작으로 창원 어린이 합창단, 통기타 가수 이경민 등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퓨전국악 여성그룹 린이 초청돼 모차르트를 만나다
오나라 등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어울린 협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은 많은 시민들이 야외음악회를 찾아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시민화합과 문화 공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중복감사를 운운하며 감사를 거부한 도교육청을 향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의감사는 법적 근거가 달라 별개의 사안이라며 학교 급식 감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28일 고성군수와 사천시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선거구의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정보관을 24시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보전 녹지 지역에 요양병원 신축을 허가해 졸속 행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생 소나무가 훼손되고 공사 간 교통정체를 유발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향해 납탄을 쏜 55살 김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형사부 송혜정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더 큰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수협이 우리나라 수산업 협동조합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협효시공원을 가조 어촌 관광단지에 건립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내년 7월 준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0회 고성농묘 정기공연과 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고성군 상리면 적번정리 고성농묘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고성농묘 보존회가 주최하고 고성군 문화재청, 고성문화원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항만에 대한 관심과 역량 제고를 위해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산항과 진해항, 부산항 신항 홍보관 및 부두를 순회하며 실제 항만 물류가 이동되는 과정과 항만 물류에 대한 현장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마산회원구 구합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건전하고 밝은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관내 학교 주변 및 공원을 순찰하며 PC방, 게임장 등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귀가 권장과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9일부터 25일까지 고성군에서 펼쳐지는 2015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 전국 초등부 축구 64개 팀 선수와 학부모, 대회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방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편의점 등이 때 아닌 호황을 누렸습니다. 통영소방서는 13일 통영시 용남면 통영생활체육공원에서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 능력을 높이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가족 내 소통 증진과 다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생활지도 교육, 아이와 책을 읽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난 13일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인 월영동 동아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대학교 최혜범 총장은 12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에 참석해
한국전력공사, LS그룹, 주식회사 서남과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수확을 앞둔 참다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11월 수확기까지 농장별로 개별 방문해 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로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